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오전에 공조해드린 대로 버블 붕괴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버블 붕괴와 적그리스도의 출현. 먼저 여러분, 이 설교가 오후 했던 강의, 2시 반에 했던 강의와 연결됩니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시 반 강의를 들으신 회복회 성도님들 복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못 듣습니다. 이 돈 내고도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요, 얘기 안 합니다.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아유, 저보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저는 경제학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저는 신학 공부했을 뿐인데. 근데 모른다고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돈을 줘도요, 여러분 이 강의는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시 반에 들은 강의는요, 여러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새 형제가 붕괴한다. 오직 회복교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자랑이 아닙니다. 이 교만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자, 그래서 오늘 2시 반과 이어지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2시 반 때 했던 그 강의를 요약을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 버블을 꺼트리지 않고 이어가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2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IMF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 IMF와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으면요, 여러분 우리들은 거지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IMF를 이겨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깡통쳤습니까? 아시죠? 외환위기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도산됐습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한번 바닥쳤다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다면, 아마 계속 바닥쳤다면 한국은요 그냥 거지된 겁니다. 회복교는 존재할 수 없던 겁니다. 임대료를 못 낼 테니까요. 저 신문사 그냥 잘렸죠. 2008년도에 제가 신문사에 있었거든요. 그냥 잘렸죠. 월급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회복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살아남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2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요, 우리 최진기 씨가 얘기했듯이 대기업 위주의 어쨌든 수출 주도형 경제 전략이 이 위기를 극복해낸 겁니다. 물론 대기업이 자기들만 이익을 독점하고 그리고 국민의 경제를 착취했던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극복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그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변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수출 주도형 어떤 그 경제이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러는데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IMF를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대기업의 그 수출 위주의 정책이 성공을 얻어서 벗어난 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IMF가 터지고 김대중 씨가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내가 그 미국으로 날아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IMF를 끄고 오겠다. 이 불을 끄겠다. 라고 하고 날아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뉴스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날아갔는데요, 그 당시 대통령이 클린턴인 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클린턴이요, 이 김대중 씨를 안 만나줬습니다. 안 만나줬습니다. 먼저 CFR을 갔다 와라라고 했습니다. 외교 협의회. 그 CFR이라는 것이요, 세계 외교회대인가 아마 그럴 건데요, 거기가 전 세계의 경치와 정제 이런 것을 이렇게 표면상으로 좌지우지하는 곳입니다. 물론 그 뒤면에 로마 카톨릭과 뭐 그런 것들 단체들이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이요, 그냥 못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요, CFR 가가지고요, 누구를 만났냐? 헨리 키신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헨리 키신저가 얘기하는 그 정책을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김대중 씨가. 그리고는 한국이 왔어요. IMF를 그 돈을 빌립니다. 헨리 키신저가 작업해가지고요. IMF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알짜 기업들을 다 빼갔습니다. 다 빼갔습니다. 결국 IMF는요, 의도적으로요, 여러분 IMF가 처음에 언제 시작했냐면요, 태국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가. 그 태국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위기가 와가지고요, 결국 우리나라까지 맺은 건데요. 이 IMF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요, IMF의 원인 중에 빼놓지 않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헤지펀드, 환투기 세력들입니다.
조지 소로스 같은. 걔네들이 이 외환위기에 그 어떤 그 공격적인 어떤 그 장난질을 하지 않았으면요, 외환위기는 맞을 수 없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뉴월드 오더입니다. 자, 어쨌든 차치하고, 그러고 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것들이요, 카드 발급한 거 같죠? 법을 일으켰습니다. 카드 자산법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당을 까자 이런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은 IMF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중에 제가 IMF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IMF 전과 후, 그리고 IMF가 어떻게 맞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돈 내고 들으십시오. 자, 어쨌든 표면적으로 다시 합시다. 자, 이런 그 수출 주도형 전략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경제가 살아났다. 그런데 이 수출 주도형 경제 기업이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상품 경쟁력이었다. 그 원인이요. IMF를 극복할 수 있고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기업들이 상품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요. 둘째는 환율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는 중국의 특수가 있었다. 중국 특수. 글씨 엄청 잘 쓰죠? 네. 이 세 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와 그리고 역시 그 외환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게 없다면 상품 경쟁력이 없고 그리고 고환율이라는 수출에 좋은 그 고환율이라는 것이 없고 그리고 중국의 내수가 우리 수출을 마음껏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 볼을 던져요 투수가. 근데 포수가 없으면 야구가 되겠습니까? 야구 안 됩니다. 포수가 볼을 받아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국이 경제가 살려면요.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면요. 이 우리의 수출품을 받아줄 중국이라는 포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있었던 겁니다. IMF와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이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다 없다면 중국이 더 이상 우리의 경제 수출품을 받아줄 그 포수의 역할을 못 해준다면 이 세 개가 다 꽝이라면 그럼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 수출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완전히 지금 박살 위기에 있고 또한 이 내수의 핵심인 건설이 수천 개의 건설회사 중에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100등까지 매겼는데 이 100등 중에 28개 기업이 부도가 났다. 아울러 이것의 원인과 그 저축은행 상태 PF가 분열됐다. 그래서 저축은행이 망가졌다. 여기까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다. 이게 그 오후 2시 반의 설교의 요약입니다. 그 강의의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나라만 힘들까요?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휘청거릴까요? 우리나라의 휘청거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요. 2008년 금융위기 맞아가지고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이 서브프라임이 먼저 그 제조업 있는 취약국가인 그리스와 스페인 같은 유럽을 강타 때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돌아가지고 중국 시장을 위축시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출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위축되고 또한 앞에서 그 외환이거든 그 달러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나라도 미국도 그리고 일본도 그리고 유럽도 그리고 브릭스라고 하죠. 브라질, 그 러시아 그리고 인도, 중국 이런 브릭스도 지금 다 지금 거의 마비 상태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위기다.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안 터지고 있는가? 왜 안 터지고 있는가? 여러분 실상은요. 이 세계 경제가 이미 벌써 터졌어도요. 이미 뭔가는 지금 사단이 났어야만 합니다. 뭔가는 사단이 났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전히 사단이 안 나고 지금 꾸준히 가고 있어요. 그냥 뭐만 합니까? 터진다 이런 말만 있죠. 특히 뭐가 있습니까? 유럽에 그리스 디폴트 된다 무너진다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가요 이번에 16일날 디폴트 맞을 뻔했습니다. 왜 맞을 뻔했습니까? 50억 유로를 빚을 못 갚아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갚았습니까?
이것도 빌려가지고 국채 마련해가지고 가까이 막았습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나갑니까? 50억 유로가 없어가지고 디폴트가 되는 나라.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 실업률이나 기타 여러가지 제조 완전히 다 붕괴됐죠. 지금 공공기관 다 마비됐죠. 교통 완전 마비됐죠. 언론, 심지어 판사, 군인들까지 다 파업하고 있죠. 어쨌든 이 빚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그리스는 국가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졌도 벌써 무너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유럽이 무너지지 않게 하면서요, 계속 다른 나라로 위기를 전이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이건 벌써 무너졌어야 됩니다. 뭔가 사단이 났어야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이거 오후 2시 반 그 강의를 들으신 분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아시죠? 근데 지금 안 무너지고 있어요. 또 정부 정책 당자들은요, 괜찮다. 그러고 있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그 지랄이래요. 욕하면 안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미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국가의 그 정부 정책을, 그러니까 경제정책을 왔다 갔다 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요, 괜찮다고 그러고 있어요. 부채 규모가 낮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벌써 일본은 더 이상해요. 일본 GDP 대비요, 국가 부채가요, 2배인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빚이 있어요. 안 무너지고 있어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안 무너지면서요, 뭔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지금 지금 세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세계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냐면요. 이만한 부채가 있어요. 출발된 부채가 있어요. 이 부채를요, 시간을 끌면서, 긴축재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끌면서 부채를 이만큼 키우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서브프라임으로부터 시작된 그 위기를요, 처음엔 이만했어요. 이거 처음부터 잘났으면요, 물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세계 경제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어떤 꺼리.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칼로 베가지고 손가락을요. 근데 이거 손가락 벤 게요, 이게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아프지만 이 손가락을 잘라내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조금 아프지만 나중에 아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안 잘라내는 거예요. 계속 여기다가 치료도 안 되는데 마이씨만 갖다 놓는 거예요. 치료도 안 되는데 안티프라임에 바르는 거예요. 안 나요.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병균이요, 계속 타고가면서 이제 검지손가락을 감염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중지를 감염시키고요, 약지, 새끼, 이러면서 팔을 감염시킨 거예요.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스를 처음에 잘라냈으면 여러분 유럽 위기가 이렇게까지 고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 살리려고 계속 돈 빌려주고 또 계속 날 살진 않고, 그러니까 이 위기가 다른 데로 넘어가고 하면서요, 일명 우리가 말하는 버블이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버블이 일명 빚이거든요. 빚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버블의 역사를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영국의 사우스시 회사라는 것을 있었던 영국의 버블 하나, 그리고 프랑스에서 미시시피 회사라는 것을 가짜 회사를 세워가지고 만들어가는 사기 회사를 만들어가는 프랑스의 버블사, 두 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요, 거기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아시면요, 왜 얘네들이 이 버블을 계속 키우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뉴월더가. 그리고 버블을 키워서 마지막에 하려는 것이 무슨 짓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오늘 두 가지 버블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모든 나라의 경제 위기는요, 버블로 시작합니다. 빚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하든지 빚지지 마라.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마라. 정말 놀라운 겁니다. 빚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 빚은 안 됩니다. 이 빚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죽이는지, 세계를 어떻게 죽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나라의 경제 위기는 버블로 시작한다. 자, 문제는 버블의 양입니다. 버블의 양입니다. 제가 영국과 프랑스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랑스 버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버블.
프랑스 버블은요, 17세기 초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때가 루이 14세의 왕 때인데요. 이 루이 14세가 태양왕이라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혈질일까요? 전쟁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이 14세가 전쟁을 많이 하면 뭐가 많이 쌓입니까? 국가 부채가 많이 쌓입니다. 미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라크 때 다 털어먹은 사람. 조저 부시가 다 털어먹은 겁니다. 다 털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빚이 이렇게 많은 건데요. 자, 어쨌든 이것처럼 전쟁을 많이 하니까 빚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요, 엄청난 부채가 생겼습니다. 이때 존 노 되게 유명합니다. 이 세계 최초로 은행을 설립한 사람 이름이 존 노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이 사람의 빚을, 이 프랑스의 빚을 거의 반사기스럽게 맞춰줍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때만 해도요, 금화였습니다. 통화가 금화. 그런데요, 이 존 노라는 사람이요,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이 금화 대비 화폐를 발행합니다. 화폐를. 이 존 노가. 안 나오네. 화폐를 발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존 노가 아니고 첫째, 화폐 발행. 두 번째는 세금을 금으로 안 받고 화폐로만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정책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시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국가에, 근데 더 이상 국가에서 이 존 노가 짜고요, 우리 금화 세금 안 받는다, 화폐로 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인들이요, 금을 받고요, 다 이 은행에다가, 이 존 노가 처음에 가만히 있어봐. 무슨 은행이지? 뱅크 제너럴이라는 은행을 최초로 설립하거든요. 이 은행에 금을 다 갖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금에 맞는 그 화폐를 국민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 부채를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없애는데요. 그러면서 존 노의 인기가요, 굉장히 집니다. 프랑스에서 거의 영웅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뭘 설립하냐? 이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뭘 설립하냐면요, 미시시피 회사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미시시피 회사. 그 당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가지고요, 거기를 이렇게 저기 가면, 아메리카 저 미시시피라는 데 가면 엄청난 이 발전이 있다, 이런 글을 소개하면서 거기를 개발하는 회사, 미시시피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러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자, 주식을 발행하는데, 어떻게 주식을 발행하면요, 자, 이 프랑스 빚이요, 부채가요, 엄청났습니다. 물론 금으로 바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가진 부채가요,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프랑스가 버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 노와 프랑스 정부가 짜고요, 이 미시시피 회사를 창립하고요, 무엇을 하냐? 자, 이 프랑스 국민들이 뭘 갖고 있냐면, 이 프랑스의 국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채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지금 그리스 국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어도 언제 부도날지도 모르고 막 너무 불안한 겁니다. 이 국채를요, 갖고 오면 이 미시시피의 주식을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크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국채를요, 한 300만 원짜리 국채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가격이 300만 원, 국민들이. 그런데 이것을 얼마짜리로 바꿔주냐면요, 약 1000만 원짜리 주식, 10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주식과 바꿔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시시피 회사가요, 누가 차린 회사입니까? 존 노라는 프랑스의 대영웅이 세운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 국채가 쓰레기 될 것 같은데, 프랑스 정부가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야, 이제 언제 무너지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영웅이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는요, 얘기합니다. 야, 국채 갖고 와. 300만 원짜리 국채 갖고 와. 1000만 원짜리 우리 주식 줄게. 한 겁니다.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이요, 막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다 국채를 갖다가요, 이 주식을 산 겁니다. 미시시피 주식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부는요,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정부가요, 이 주식을 계속 살려면 이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화량을요, 엄청 증가시킵니다. 화폐를 엄청 발행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막 쏟아줍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이제 빚을 내가지고요,
그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 빚을 내가지고요. 빚 내가지고 계속 이 주식을 삽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모든 시민이 뭐만 갖고 있냐? 삼성전자 주식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요, 미시비 주식이요, 엄청나게 뛴 겁니다. 버블이 일어난 거죠. 자, 문제는, 자, 정부도 좋고요, 존로도 좋고요, 존로는 이 미시비 주식 값이 막 올라가니까 떼부자가 된 거예요. 정부는 빚이 줄어드니까 좋고요. 국민들은요, 자기들도 주식을 해가지고 돈이 막 쌓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함정이 있어요. 이 주식이, 이 미시피 회사의 주식이 진짜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야지만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A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이 A라는 사람이요, 이 창조 형제가 프랑스 국민이에요. 짱조, 짱조 이런 프랑스 국민이요. 주식을 한 10,000주 갖고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이 10,000주를 갖고 이 돈으로 바꿨을 때 과연 이것을 바꿔줄 수 있는가? 그만한 그 여력이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값이 여전히 괜찮다면,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거라면, 다시 말해서 이 미시피 기업이 그만큼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면 모두 다 해피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사기였어요. 자, 유럽에 소문이 난 거예요. 미시피 주식이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 프랑스 국민들만 이것을, 이 미시피 주식을 산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독일, 네덜란드 이런 그 유럽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 와서 미시피 주식을 산 거예요.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이 독일의 어떤 그 사람들이요, 야, 정말 미시피 한번 가보자. 왜냐면 이 존 로가 뭐라고, 이 정부에서 뭐라고 소개했냐면요, 저 미시피는 정말 황금의 땅이다. 걸어다니는 거 밟는 게 다 은이고 그 막 금이다.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간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몇 명 사람들이 탐험대를 조직해가지고요, 야, 우리 저로 이주에 살자라고 그 정책을 써가지고 간 거예요, 실제 라틴 아메리카 미시피로. 근데요, 80%가 열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미시피는요, 이 프랑스 정부와 존 로가 이야기한 대로 황금의 땅이 아니고요, 완전히 개쓰레기 같은 땅이었던 거예요. 다 늪지대, 다 늪지대. 막 기운이 너무나 막 뜨겁고 개발이 안 되어지 그 당시. 가면 막 다 픽픽 죽는 거예요. 열사병으로. 그리고 말라리아, 엄청난 척박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드러난 거예요? 사기가 드러난 거예요, 사기. 사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식 막 파는 거예요. 그냥 와장창창 무너지는 거예요, 주식이. 그래서 미시피라는 회사가요, 완전히 박살납니다. 근데 이게요, 어느 정도 큰 버블이었냐면요, 프랑스 국민들 전체를 상대로 한 버블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꺼진 다음에요, 결과가요, 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지 여러분들이 알려드립니다. 이 결과가요, 향후 100년 동안 지폐가 없습니다. 프랑스 화폐가 발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이 프랑스 시민들이요, 주식시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이 100년 동안요, 프랑스 경제가 완전 무너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 생각하시고요. 자, 이 프랑스 버블 하나 생각하시고요. 이제 영국 버블 볼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프랑스 어쨌든 그 프랑스 버블의 결과가 뭡니까? 100년 동안 경제가 일어날 수 없었다. 알아두세요. 자, 영국 봅시다. 영국 버블이요. 요건 제가 이게 설명하려고 그림 그려놓은 건데, 예쁘게 그렸죠? 네. 충분히 그냥 제가 설명으로 다 됐습니다. 자, 영국에요, 이 사우스시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1711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로버트 할리, 우리나라 그 로버트 할리, 영국의 재정장관입니다, 당시에. 지금 한뚝배기 하실래? 이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때는 뚝배기가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자, 국영회사를 세웁니다. 사우스시 회사라는 국영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주식 발행합니다. 주식 발행합니다.
수익성이 거의 없는 주식을 발행합니다. 근데 영국 정부가요, 그것을 이 수익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식을 발행하냐면 여기는요, 한 주에 액면가가 뭐 한 100원이다. 100원이다. 그러면 실거래가는요, 이 사람들이 200원을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영국 정부가 있어요. 영국 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사우스시 회사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요. 여기서 주식을 발행해요. 국민에게. 한 주당, 실제는 액면가는 100원의 가치가 있는데 200원에 뻥튀기해서 팔아요. 그러면 국민이 돈을 갖고 와요. 그러면 한 주 받으면 한 주 주고 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2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정부에다 줘요. 정부는요, 이 돈을 받는 듯이 국채를 줍니다. 국채가 여러분 자산입니다. 자산. 그러니까 뭐냐면, 야, 나 영국 정부로부터 돈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국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우스시 회사는요, 돈만 들어오면요, 계속 이 영국 정부에 그 돈을 주면서요, 국채를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채라는 자산을 통해서요, 주식을 계속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돈이 불려지냐면요,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근데 한 주에 100원인데 200원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주를 국민에게 판다. 그럼 수입은요, 400원이 되는 거예요. 야, 3개 주를 국민에게 판다. 그러면 수입은요, 600원이 되는 거예요. 4개의 주를 판다. 그러면 800원이 되는 거예요, 수입이. 그러니까 이 자산이, 이 국채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해서 영국의 이것은 계속 커지는 겁니다. 이것도 빚입니다, 빚. 이것도 뭐가 있습니까? 이 사우스시 회사라는 이 기업이 정말로 수익을 낼 만한 탄탄한 게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요, 모두 다 해피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사우스시가요, 전혀 값어치가 없는 거였습니다. 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버블이 어떻게 형성되고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국, 지금 프랑스랑 똑같죠, 버블은? 똑같죠? 주식으로 사기쳐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는 회사 하나 만들어놓고, 유령회사 만들어놓고, 여기서 주식 발행해가지고 국민들의 모든 돈을 다 뽑아와가지고 결국엔 뻥 터뜨리고 국민들 다 거지 만드는 거. 이게 주식의 본질입니다. 주식의 본질은요, 어떻게 하면 정부가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돈을 다 빨아가지고 국민들을 다 싹 거지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주식이 만들어진 원인입니다. 주식은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똑같죠, 지금. 근데 문제는 영국 버블도 꽤 컸는데요. 영국 버블이 터지고 나서요, 이 영국 시장이 물론 어지러웠지만 이 프랑스처럼 100년 그런 거 없었어요. 영국 버블이 터지고도요, 사우스시 회사는요, 여전히 존재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이게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똑같이 양국이요, 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쳤어요. 근데 프랑스의 버블은 꺼지고 났더니 100년 동안 일어설 수 없었어요. 근데 영국 버블은 꺼지고 나서요, 그냥 일어섰어요. 그럭저럭 일어섰어요. 왜 그래요? 똑같은 버블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양이 차이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버블은 양이 깊고, 그리고 양이 넓고, 그리고 크면 클수록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양이 적으면, 버블이 터진 양이 적으면 그냥 잠깐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스프링을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요, 놔두면 크게 튀어올라요. 그렇죠? 조금 누르면 조금 튀어오르고 이런 거예요. 정확히 과학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지금 현재 버블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만 그런 버블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버블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버블이 꺼지지 않으면서 뭘 더 양산해요? 버블을 더 키우고 있어요.
꺼질 듯 하면서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버블을 더 키워요. 여러분, 일본 경제가요, 지금 GDP 대비 200%, 2배가 넘었어요. 그런데 아베 총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한다고 그래요? 마이너스 금리 때려요. 마이너스 금리. 이게 웃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가. 마이너스 때리고요. 그리고 돈을 왕창 푼대요. 통화량을 엄청 증가시킨대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목공사한대요. 뭐 하는 거예요? 버블 또 일으키는 거예요. 일본 경제가. 가뜩이나 버블 때문에 지금 완전히 만시창이 됐어요. 근데 아베 총리가 나와가지고요, 버블 또 일으키겠대요. 그러면 기존에 버블이 이만했는데요, 지금 이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 일본 살아나겠어요? 못 살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전 세계가 지금 넘어지려고 해요. 그리스 벌써 붕괴됐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에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이 시비가? 계속 유럽이 IMF가 뭐 하고 있어요? 돈 계속 넣고 있어요. 빚 계속 늘리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버블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왜 버블을 더 여기서 꺼트리지 않고 계속 키우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유가 뭐예요? 두 번 다시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세계 경제가 일어설 수 없도록 지금 만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벌써 꺼졌어야 돼요. 벌써 우리나라 IMF 맞았어야 돼요. 안 맞잖아요. 이제 맞으면요, 이제 IMF나 이제 외환위기나 어떤 거 맞으면요, 여러분 거지돼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요. 이게 버블의 힘이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리스를 통해서 계속 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더 많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가요, 골드만삭스가 회계 조작으로 여러분 그리스 유로에 편입시켰어요. 그리스는 원래 기초 체력이 없어서요, 유로에 편입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회계 부정해가지고 그리스를 편입시켰어요. 그리고는 터트린 거예요. 근데 그 터트리는 것을요,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벌써 내쳤어야 돼요. 그리스. 이거예요. 버블. 이 버블설을 알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과 프랑스 똑같은 형태로 사기쳤어요. 똑같은 형태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지 만들었어요. 근데 영국은 살아왔다니까요. 사우스시가 파산 안 됐다니까요. 여전히 존재했을 때니까요. 물론 힘들었지만. 근데 프랑스는요, 그 양이 너무나 커가지고 100년 동안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프랑스에 머무르셨어요. 루이 16세 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뉴월드오더가요, 버블의 양을 측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리 역사부터 뭐 튤립 버블, 네덜란드 튤립 버블, 뭐 미시빌, 그리고 뭐 대공황, 일본 버블,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이 왜 그렇습니까? 버블 양이 너무나 커가지고요, 그렇게 20년을 못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면, 얘네들이 지금 버블을 테스트하는구나. 어느 정도의 버블 양이면 이 세계 경제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구나 라는 것을 테스트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리스를 무너뜨리려다가 그리스를 안 무너뜨렸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터뜨리면 안 되겠어. 아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네들이 통밥을 굴렸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중요한가? 그러므로 얘네들이 어느 순간 그리스를 딱 놓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얘네들의 마인드에는 더 이상 세계 경제에 일어날 수 없겠구나. 우리의 대장이 와서 이 혼란을 잠재해야만 되겠구나 라고 얘네들이 판단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안 나오는 내용이라서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예. 버블은 크면 클수록 그 나라는 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버블을 그걸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내 왜 뒤로 가니? 자, 이제는 우리가 뉴월드가 왜 그리스를 질질 끄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버블의 고비가 깊어져 더는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뉴월드는 그리스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경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 그들의 왕국 그리스의 마지막 때, 곧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그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밑에는 이거는 흥정역이고요. 밑에 거는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거든요. 그러면 그들 왕국의 나중 때 범죄들이 가득하게 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번역이 조금 틀린데요. 의미는 비슷합니다. 마지막 때, 나중왕 때 의미는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리스와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리스의 붕괴 시점과 맞물려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블사를 공부했듯이요. 그리스가 이제 무너진다. 그리스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뉴 월드 오더가 일부러 편입시켰다니까요. 그리스는 유로의 필요가 없는 나라인데 회계 조작을 통해서 골드만삭스라는 회계 조작을 통해서 그리스를 일부러 유로존에 편입시켰다니까요. 뉴 월드가 일부 의도적으로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왜? 감염시키기 위해서 새끼손가락에 감염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를 편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를 언제 무너뜨리는지 이들의 손아귀에 달려있는 거예요. 뉴 월드 오더의 손아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뉴 월드 오더의 그 목적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대장 이생에 나타내는 게 있는데 목적이에요. 근데 그리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적그리스도 우리의 대장이 나타날 시점이 되면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 아 이제 그리스를 치겠구나. 그리스를 무너뜨리겠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그리스를 놓는 순간 그리스가 디폴트 되는 순간 아마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버블이 차가지고 세 형제가 다 무너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 무너지면 세 형제 끝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죠. 저는 인간 나부랭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의 정세가요. 또 이게 왜 가능성이 있냐면요. 이 그리스가 무너지면 세계 형제가 무너진다. 세계 형제가 무너지면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그리스의 무너짐 그리고 이 세계 형제의 붕괴와 맞물려서요. 지금 거의 간당간다 목숨이 간당간당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입장에서 그리스가 터지거나 아니면 중동 전쟁 이러면서 3차 오일 쇼크가 터지거나 그러면 세계 형제는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때를 맞춰가지고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자연이 이상합니다. 너무나 자연이 이상합니다. 지진, 화산 폭발, 방사능 너무나 이상하고요. 여러분 사회가 막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살 일도 아니고요. 살인 일도 아니고요. 폐륜 일도 아니고요. 동성애 일도 아니고요. 성적 탄압 일도 아니고요. 선생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선생을 막 쥐어팹니다. 정말 이런 막장의 사회가 없었다니까요. 이상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설교를 받지만요. 말씀을 받지만요. 디모데후서에 이런 사회가 되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인 겁니다. 말씀에 비춰서. 중동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지금 심각합니다. 예루살렘이 42년 만에 폭격을 당했습니다. 지상군 투입하려고 그랬습니다. 예비군 소집해가지고 17만 5천 명도 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비화될지 모릅니다. 그대로 여러분 국가마비 전쟁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말고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그대로 국가마비 전쟁으로 가면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 전쟁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마비 전쟁이 어떤 때 일어난 전쟁입니까? 세상 끝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붕괴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간당간당합니다. 베리치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다 아시죠? 베리치님이 나온 거니까. 그리고 엄청난 배도와 종교통화의 물결이요. 이것도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뉴스요. 제가 늘 카테고리에 종교통합 혹은 그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매일 서치를 하는데요. 한 3, 4시간씩 서치를 하는데요. 늘 종교통합 기사가 탑으로 뜹니다.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요 기사 히트수가 많은 좋은 것만 딱딱 떠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기자들만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이처럼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떤 이 붕괴, 이 버블 붕괴의 끝에도 와 있지만 이거와 맞물려가지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말세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물리고 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바뀌어가지고 회전축이 돌듯이요. 지금 그런 위치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면, 이런 시점에서 그리스가 디폴트 된다면, 여러분 그리스 디폴트 되면 유럽은 그냥 다 깨지는 겁니다. 유럽 깨지면 여러분 그냥 다 된 거죠. 공을 받아줄 그런 선진국이 없는데, 후진국들이 뭘 어떻게 성장할, 경제 개발국들이 어디다가 수출해서 먹습니까? 자기들끼리 무역해서 먹습니까? 아닙니다. 다 선진국에 다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선진국들이 그 수출품을 받아주니까 호수가 되니까 이들이 경제의 발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럽이 붕괴되면 선진국들이 다 무너지는데, 미국 무너지는데, 중국과 미국이, 여러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해가지고 먹고 삽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중국이 수출해서 먹고 살 거리가 없습니다. 중국이 무너집니다. 세계 시장 중국이 무너지면 여러분 경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세계 경제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가 터진다, 그리스가 디폴트 된다, 그럼 세계 경제는 디폴트 되는 겁니다. 거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징조들이 쏟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그들의 왕국의 그리스의 마지막 때, 곧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그의 뜻을 깨닫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가 무너지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 성경이 해석이기 때문에 그리스가 무너지는 날이 여러분 세계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세상 놓아야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 여전히 세상 돈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전에 설교했듯이 여전히 돈 교회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 바칠 돈 있으면 차라리 고아원에 갖다 주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11조 교회 하기 싫으면 여러분 그 고아원에 갖다 주시면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있으면서 11조 교회 안 했습니다. 고아원에 갖다 줬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 하는 것을요. 어떤 사람들은 참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야 세상 망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부 늘리려고 김종사 참 전략 좋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 그렇게 마음 아깝게 쓰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돈 그리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1등 되는 거 이런 거에 창년해가지고 살면요 뭘 기다리면 됩니까? 목 씻어야 됩니다. 나 좀 잘 좀 베껴달라고 목 씻어야 됩니다. 지금은 세상을 놓을 때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들을 다 그대로 스톱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더 오늘도 예수만, 더 말씀만, 더 기도만 거기에만 전심전력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버블세를 통해서 경제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제 곧 이 버블이 터지면 이 버블이 꺼지면 세계 경제가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의 버블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쩌면 그리스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해석을 다 100% 옳게 해석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 그리스가 무너지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이 지금 이 시간은 성경대로 말세의 이오니 우리가 더욱더 세상 끊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